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동해 바닷가 어느 포구 마을에 태수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태수가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인 연화와 사랑하는 사이였지요. 태수와 연화는 동네의 초막에서 만나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곤 했지요. 연아야, 이제 그만 혼례를 올리자. 나도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가 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신혼을 초가집에서 시작하긴 싫어. 하다못해 한 칸이라도 좋으니 기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싶은 걸. 알았어. 연아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볼게. 태수가 혼례를 치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매번 연화는 더 돈을 모으라며 거절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어느새 태수의 나이가 30을 바라볼 지경이었지요. 뭐라고? 연아가 날 버리고 이웃마을 김부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이냐? 갯벌에서 조개를 줍던 태수가 그 소식에 허겁지겁 마을로 뛰어왔답니다. 숨차게 연화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정말로 김부자의 가마가 연화의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었지요. 태수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연아, 이 배신자 같으니라고. 사나이의 순정을 버리고 돈 많은 김부자한테 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쩔 수 없잖아. 태수야, 내가 돈 모으는 걸 기다렸다간 할머니가 되겠는걸? 난 가난이 지긋지긋해. 그러니 너도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태수나 연화나 가난하기 매 한 가지였던 둘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신나게 한 연화는 가난이 싫은 마음에 그만 부자를 선택한 것이었지요. 태수는 다리에 힘이 탁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연화에게 소리칠 기운도 없었지요. 이 원수 같은 가난아. 내 덕에 사랑하는 연아까지 날 버리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가난 탓에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죽겠구나. 바닥에 퍼질러 앉은 태수가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태수가 소매 자락으로 눈물을 쓱 닦았지요. 그리고는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저히 가난하게 살 수는 없으니 내 반드시 큰 돈을 벌고 말겠다. 이를 악문 태수가 또다시 갯벌로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조개며 낙지를 잡아들였지요.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거 해산물 좀 더 잡았다고 큰 돈이 모이겠습니까? 여전히 태수는 가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는 태수가 갯벌에서 손바닥만 한 조개를 잡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그 안에 커다란 진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이렇게 큰 진주는 처음 보는구나. 그래, 이걸 한양에 가져다 팔면 큰 돈이 되겠구나. 태수가 이 커다란 진주를 팔아 장사 미천을 마련할 생각이었답니다. 해서 진주를 보자기에 잘 싸서는 곧바로 한양으로 떠났지요. 태수는 보따리 하나 덜렁 메고서는 길을 또 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서산 너머로 저무는 것이었지요. 배도 고프고 하니 태수가 주막을 찾아 두리번거렸답니다. 여기 주모,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국밥 한 그릇에 술 한 잔까지 해서 다 푼이요. 태수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잡히는 것은 먼지뿐이었답니다. 해서 돈 대신 일을 해주기로 하고 국밥을 얻어먹었지요. 잘 먹었으니 일을 해야겠군. 주모, 무슨 일이든 주시오. 내 척척 해낼 테니. 주모는 가장 힘든 물 깃는 일을 부탁했답니다.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약수터와 주막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참으로 고단한 일이었지요. 태수가 우통을 탁 벗어 던지고는 물지개를 날랐답니다.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물지개를 메고도 걸음이 사뿐사뿐했지요. 그렇게 커다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 태수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답니다. 아니, 어쩜 사내가 저리도 우람한단 말이냐? 힘을 쓸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야수처럼 움직이는구나. 그런 태수를 지켜보던 주모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서방이 죽은 후 홀로 주막을 꾸려온 주모는 사내가 몹시도 그리웠던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태수라는 진정한 사내를 보니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아니, 총각, 지치지도 않는가? 내가 막걸리 한 사발을 가져왔으니 이거 마시고 하시게. 고맙소이다. 주모, 헌데 기껏 물 채우는 일 가지고 밥값이 되겠소? 더 시킬 일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하시오. 그렇다면 부탁할 게 없진 않지. 힘쓸 일이 또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문제 없어. 그런데 혹시 남은 밥이 좀 있으쇼? 지게를 들고 신나게 움직였더니 허기가 지는구려. 그러자 주모는 태수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크게 한 상 차려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신이 난 태수가 고기 산적이다, 부침개다 신나게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우적우적 먹고 있으려니 주모가 손가락으로 슬그머니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었지요. 다 먹고 나서 내 부탁 꼭 들어줘야 하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힘쓰는 것은 맡겨만 주시오. 이번엔 진짜 힘 좀 최대로 써야 할 걸세. 주모는 태수 옆에 척하고 드러눕더니 슬그머니 팔을 잡아당기는 것이었답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어서 오시게. 이거 먹자마자 바로 힘쓸 일이 생겼군. 걱정 마시오. 주모 걱정은 오늘 다 쏙 빼버릴 터이니. 그리고는 단숨에 주모에게로 다가갔답니다. 오래간만에 쌓였던 회포를 푼 주모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먼. 내 정신이 아주 나가버렸네.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주모는 떠나는 태수에게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주었지요. 한양 가시면 조심하시게. 눈 감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 한양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하네. 주모 충고는 꼭 마음에 새길 터이니 염려 마시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 아닐세? 요새 한양에 폐가 많으니 무슨 일을 하든 몸 조심하게. 그렇게 주막을 떠난 태수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답니다. 여기가 한양이로구나. 이리 넓은 한양이라면 내 보물 진주를 사줄 부자가 분명 있겠지. 태수는 한양 장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는 진주를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웬 왈패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누가 감히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물건을 파는 것이야? 왈패 두목이 말하자 놈들이 태수를 둘러싸고 두들겨 패듯 후드려 패는 것이었답니다. 화가 난 태수가 맞서 보았지만 왈패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모지 이긴 태수가 바닥에 쓰러져 신나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 없는 태수는 힘조차 없었지요. 두목, 저놈 보자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응, 이건 진주 아니냐? 참으로 좋구나. 이건 가르침을 베푼 대가로 내가 가져가야겠다. 태수를 실컷 때려준 왈패 두목은 커다란 진주까지 냉큼 집어가 버렸답니다. 못해도 천냥은 받을 아름다운 진주를 아무것도 못해보고 빼앗긴 것이지요. 태수는 너무나 억울했답니다. 어떻게 얻은 진주인데 그걸 냉큼 가져가다니. 해서 태수는 흙바닥에 드러누워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이복에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내 대장부가 시장 바닥에 누워 그렇게도 슬피 우시나? 어디선가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답니다. 태수가 눈을 뜨고 보니 웬 가마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는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가만히 뜯어보니 화려한 금박을 입힌 것이
보통 가마가 아니었답니다. 태수가 울음을 멈추고 진주를 얻은 것과 그걸 왈패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긴 것을 전부 이야기했지요. 조용히 듣고 있던 가마속 여인은 태수가 겪은 억울함에 크게 탄식을 했답니다. 저런, 참으로 몹쓸 것들이로고. 걱정 마시게, 내가 도와줄 터이니. 그러면서 자기 집 주소를 가르쳐 주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지요. 가마는 태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멀리 떠나 버렸답니다. 얼떨떨해진 태수가 일단 여인이 일러준 대로 주소를 찾아가 보았지요. 여인이 말해준 곳이 여기였단 말이지. 그나저나 정말 대궐 같은 집이구나. 가보니 웬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준 주소를 내밀자 손쉽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마침내 문이 열리고는 한 여인이 들어왔지요. 아까 왈패들에게 진주를 빼앗겼다고 했었지. 그래, 그 진주가 이것인가? 맞습니다. 그게 제 진주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닐세. 허나 이런 보물을 함부로 다루었다간 또다시 빼앗기고 말 걸세. 마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태수가 여인이 내민 진주를 받아들고는 덩실덩실 춤을 출 기세였답니다. 너무나도 기쁜 태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여인에게 인사를 했지요. 너무 그러지 말게. 사내 대장부가 겨우 여자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여서 쓰겠는가? 아무리 고마워도 당당하게 행동하게 얼굴도 좀 들고 말일세. 그제야 태수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도와준 마님을 보았답니다. 이럴 수가. 마님은 정말로 천하절색이었던 것이지요. 거기다 기품이 넘쳐서 높은 명문가의 여인이라는 것이 똑똑히 느껴졌답니다. 그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푹 빠진 태수가 한눈에 마님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지요. 넋을 놓고 마님을 바라보던 태수는 갑자기 보물 진주를 마님에게 내밀었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러는가? 힘들게 구한 진주를 왜 내게 주려는 건가? 마님이 진주를 받아주십시오. 생각해보니 이런 귀한 물건을 저처럼 미천한 것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님처럼 아름답고 기품 있는 분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건 자네가 장사 미천으로 삼으려던 물건이 아닌가? 내가 그걸 받으면 자네는 어쩌라는 건가? 마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태수가 계속해서 진주를 마님께 주려고 했답니다. 결국 태수의 고집에 못 이긴 마님은 보물 진주를 받아들었지요. 그래도 이런 귀한 것을 어찌 공짜로 받겠는가? 자, 500냥일세. 내가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이것뿐이니 부족하지만 이걸로 진주값을 치르겠다. 자, 어서 받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돈이면 제가 해볼 사업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00냥은 할보물 진주일세. 그걸 절반 값밖에 못 줬으니 대신 자네 소원을 하나 더 들어주도록 하겠네. 곰곰이 생각하던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마님께서 내려주시는 술 한 잔이면 족합니다. 그것뿐인가? 정녕 그거면 되겠는가? 그거라니요. 선녀처럼 아름다운 마님께서 주는 술인데 과분할 따름이지요.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었답니다. 술이 들어간 태수가 평소보다 훨씬 용감해져서 말을 탁 꺼내 놓았지요. 마님, 처음 보았을 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어쩜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정말인가? 자네 눈에 내가 그리도 예뻐 보이던가? 예쁘다는 말을 싫어할 여인이 조선 팔도에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진 마님은 깔깔깔 웃는 것이었답니다. 그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았지요. 태수가 그런 마님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두근했답니다. 태수가 얼굴만 벌개져서 우물쭈물하니까 마님이 척하고 옆으로 붙는 것이었지요. 아까 왈패들에게 당한 일은 다 어디 갔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마님을 어찌 기쁘게 해주겠나?
그 말에 태수가 마님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렇게 마님과 밤을 보낸 태수가 500냥의 거금을 들고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거센 풍랑을 뚫고 태수가 도착한 곳은 명나라 최대 항구인 닝보였지요. 닝보항에 도착한 태수가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저작거리만 죽어라 돌아다녔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거리를 쏘다니기만 하던 태수는 갑자기 어느 가게에 척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주인장 계시오? 내가 바로 주인이다 해. 어허라. 조선인이로구나. 무슨 일로 우리 가게를 찾았는가 해. 태수가 찾아간 가게는 그릇 가게였지만 최고급 그릇을 파는 닝보 최대의 가게였던 것입니다. 이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무엇이오? 가게 주인인 황서방이 어이가 없었답니다. 명나라 높으신 가문에서도 이 가게에서 그릇을 사는데 웬 조선 출신 청년이 와서 대뜸 질문부터 던졌으니까요. 하지만 황서방은 그 대담함이 마음에 들었지요. 해서 태수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가르쳐 주었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그릇은 역시 청화백자일세 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해. 그렇단 말이오? 그럼 내가 그걸 가져오면 황서방이 전부 사주시겠소?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주겠다 해. 헌데 배가 거센 풍랑을 지나오면 도자기가 전부 깨져버린다 해. 그건 내가 걱정할 노릇이오. 황서방, 약조한 대로 사주기만 하면 된다오. 패기가 마음에 든다 해. 꼭 청화백자를 가져와라 해. 청화백자라고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린 아름다운 도자기였답니다. 바로 조선에서 가장 잘 만드는 도자기 중 하나였지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태수가 지체 없이 배를 탔답니다. 그리고는 좋은 술 한 동이를 짊어지고 곧바로 광주 분청리로 향했지요. 분청리는 청화백자를 굽는 가마터가 있는 고장이었답니다. 어른 계시오? 도공장이를 왜 부르시오? 닝보에서 온 태수라네. 앞서서 먼저 일단 이 잔부터 받으시오. 생전 처음 보는 좋은 술에 도공장이 연거푸도 잔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넙죽넙죽 술을 받아 마셨더니 얼근해져서 입을 열었지요. 이 가마터의 청화백자가 얼마나 돼요? 못해도 1000개는 되지. 그걸 왜 물으시오? 전부 사겠소이다. 얼마요? 전부. 그렇다면 하나에 70문씩 쳐서 700냥에 드리겠소. 그럼 500냥에 주시오. 한 번에 다 팔면 도기장 어른도 편하고 나도 좋지 않소? 도기장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하나씩 팔았다가는 다 파는데 반년도 더 걸릴 텐데 그걸 한 번에 몽땅 사가겠다니 나쁠 것이 없었지요. 거기다 기분 좋게 술까지 대접받았으니 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답니다. 도기장은 흔쾌히 청화백자 1000개를 넘겨주었지요. 그런데 이만큼의 백자로 뭘 하려고 하시오? 닝보에 가져가서 팔아치울 것이오. 명나라에서 청화백자를 비싸게 산다는 거 우리도 잘 알지. 근데 바다를 지나면 10분의 1도 안 남소. 풍랑을 만나면 도자기가 죄다 깨져버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건 내가 걱정할 테니 도공장 어른은 도자기나 얼른 실어주시오. 1000개의 청화백자를 실은 태수가 곧장 닝보로 향했을까요? 아니었답니다. 아니, 태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란 말입니까? 태수는 그 많은 도자기를 가지고 고향인 바닷가 마을로 왔답니다. 그리고는 조개를 잡던 그 갯벌로 향했지요. 파도가 치면 도자기가 깨진다고 했으려나? 그럼 출렁거리지 않게 만들면 될 것 아닌가? 태수가 삽으로 뻘을 가득 퍼다가 도자기가 든 상자에 부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질퍽거리는 뻘이 청화백자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채워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도자기에서 더 이상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태수는 뻘을 채운 도자기 상자를 몽땅 배에 씌웠답니다.
이번에도 풍랑이 심하게 일었지만 태수의 청화백자는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답니다. 태수는 뻘로 더러워진 상자를 잔뜩 싣고 황서방의 가게로 향했지요. 도자기를 가져왔는가 해. 에이, 도자기는 어디 가고 고약한 냄새만 풍기냐 해. 기다려 보시오.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겠소? 청화백자를 기대했던 황서방이 태수가 더러운 상자를 내려놓자 고함을 질렀답니다. 고운 도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지저분한 상자를 무엇에 쓰겠소 해. 그런데 태수가 뻘 속에서 청화백자를 척 꺼내자 황서방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답니다. 멀쩡한 청화백자가 1000개나 되었으니까요. 기뻐서 뛴 황서방이 무려 5000냥을 주고 도자기를 몽땅 사들였답니다. 500냥으로 시작한 장사가 단번에 10배 이익을 남긴 것이지요. 그렇게 큰 돈을 번 태수가 그 돈으로 닝보의 비단을 죄다 사들였답니다. 한양으로 가져와 팔아치우니 그 이득이 또 10배가 남았지요. 그 짓을 몇 번 더 했더니 어느새 태수가 100만 냥의 재산을 가진 갑부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 돈으로 번듯한 상단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니 어느새 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태수 밑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태수가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도자기 상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웬 여인이 태수를 찾는다는 말에 나가보니 마님이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태수대행수, 오늘은 혹시 부탁할 게 있어. 이렇게 찾아왔네. 말씀만 하십시오. 마님. 부탁이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가겠습니다. 마님의 정체는 의금부의 의금부사를 지내는 조대감의 처 송부인이었답니다. 송부인 말에 따르면 지금 의금부사가 왕의 명으로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해적들이 너무나도 많아 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답니다. 헌데 병력을 더 모으려고 해도 나라가 가난하니 마땅히 군자금이 없다는 것이지요. 대가집들도 고개를 젓더라는구나. 자기가 쓸 돈은 있어도 나라실에 쓸 돈은 없다는 것이었지. 걱정 마십시오. 마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찌 마님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사실 태수도 왈패들에게 큰 횡액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지요.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불안당 놈들에게 한 방 먹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태수는 선뜻 나서서 10만 냥의 거금을 군자금으로 건넸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0명에 달하는 부하들을 인솔해 의금부사의 해적 토벌을 돕기로 하였지요. 며칠 후 해적들과 섬에서 의금부 병사들과 해적들 간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월등한 해적들이 우세했습니다만 갑자기 몰려든 무사들이 금군 쪽에 가세하면서 판도가 뒤바뀌고 말았지요. 결국 금군이 크게 이기자 해적들은 배에 올라타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답니다. 그걸 지켜보며 의금부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해적들이 바다로 달아나 버리곤 해서 도무지 소탕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저게 웬 배야?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용기가 가상하구먼. 선장이 누구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갑자기 배가 한 척 나타나더니 해적들을 쫓아가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태수가 모는 배였답니다. 지금이다. 대포를 쏴라. 태수의 배는 단 한 척뿐이었지만 안에는 중국에서 사들인 대포가 잔뜩 실려 있었지요. 그 많은 포를 한 번에 발사하니 해적선들이 속절없이 터져나가는 것이었답니다. 해적들은 앗하는 사이에 전멸당하고 말았지요. 금군과 태수 연합의 대승이었답니다. 이에 금군을 이끌던 의금부사 대감도 태수의 공을 크게 치하했답니다.
더불어 벼슬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지요. 허나 태수는 나라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답니다. 해서 정중하게 사양하고 배를 돌려 제물포로 돌아갔지요. 며칠 후 송부인 마님이 태수를 찾아왔답니다. 자네가 크게 이겼다는 소리를 들었네. 내 덕분에 우리 가문도 살고 이 조선 땅도 한시름 놓았어. 아주 큰 공을 세웠네. 별거 아닙니다. 다 마님의 도움이지요. 내가 자네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하나 더 있다네. 그러면서 마님은 아주 아리따운 양갓집 규수를 중매해서 태수의 혼례를 도왔답니다. 덕분에 태수가 이팔 청춘꽃다운 아가씨에게 늦은 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새 신부는 예쁘기도 예뻤지만 성격은 더욱 착했는데 태수를 지아비로 여기고 알뜰살뜰 보살펴 주니 태수의 입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태수가 아리따운 새 신부와 함께 고향인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지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이때 태수가 몰고 온 행렬이 어찌나 많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답니다. 크게 성공한 태수가 그동안 모은 보화를 잔뜩 가져와서 부모님께 새 집을 마련하고 아주 제대로 호강시켜 드렸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잔치를 벌이니 태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허나 태수의 성공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바로 태수를 매정하게 떠났던 연하였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태수가 대체 무슨 수로 저리도 성공을 했을까? 아이고,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말도 못 붙이게 생겼구나. 대체 내가 왜 그때 태수 대신 김부자를 선택했을까? 밤에도 낮에도 시원찮은 그 작자와 혼인하는 바람에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원. 연화는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해서 연화는 태수를 볼 때마다 남편 김부자에게 들들 볶았답니다. 너는 왜 저렇게 성공을 못하냐며 바가지를 긁었지요. 어디 그게 맘대로 되는 일입니까? 태수가 아주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노총각으로 살았습니다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태수는 언제나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았지요. 덕분에 새 신부와 아름답게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태수가 본인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큰 뜻을 이루었답니다. 옛말의 절박한 상황이 새로운 길을 연다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도 이 가르침을 기억해 고난에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